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뉴스 특징주 시간으로서요, 오전에 이제 방송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어제서부터 이제 공지사항에 나갔죠. 현대투자연구소 증권 강연에 해서요. 예, 거기 이제 준비 과정 때문에 방송이 늦어졌습니다. 강연회가요, 이제 일시는 이제 일요일입니다. 10월 20날 오후 2시서부터 5시까지이고요. 장소는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 2층 샤모니 홀로서요. 지하철 7호선에서 청담역에 내리시면 13번 출구에서 한 150m 거리에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가 아니고요. 2만원입니다. 주 교재 및 그리고 유튜브 참석자에 한해서 또 특별 교재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강연의 내용은요. 시대적 주도주 5G 테마 수익률 극대화 전략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상승 논리 및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핵심주 베스트.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IT, 부품, 장비, 그런 것들이 강한데, 거기서 이제 지배하는 세 가지 이유와, 그리고 사야 할 주식, 사지 말아야 할 주식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화면에 보이듯이 오늘 이제 뉴스 특징주에서 리포트라든지 뉴스에 나온 그런 종목들인데, 오늘 OLED에 대해서 덕산 네오룩스 대신증권에서 리포트 나왔죠. 그리고 두산에서 인적 분할했죠. 예, 두산 솔루션, 두산 푸어셀에서 두 종목 신규 상장된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KB증권에서 5G RFHS에 대해서 또 분석한 리포트가 나왔고요. 인탈리안 테크, 이제 안테나 쪽이죠. 지난주도 나왔고, 개별 종목 치고는 최근에 인탈리안 테크에 대한 보고서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하나증권. 그리고 디오, 어저께 우리가 언급을 해드렸죠. 만도라든지 있는데, 건설 업종도 있고, 상당히 많은 종목, 한 20여 종목이 되는데, 그 중에 우리는 이제 OLED하고, 두산그룹에서 인적 분할한, 두 회사, 그리고 RF, HIC, 인탈리안 테크까지만 집중 분석을 하고, 나머지 종목에 대한 기사를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는 이소장 증권 TV 안에 들어가시면은 맨 오른쪽 상단 부분에 정보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이제 다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러니까는 이 기사 내용들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하면 오늘 나온 리포트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내년 플렉서블 OLED 판매량 증가 목표가 상향이죠. 대신증권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내년 플렉서블 6기 발광 다이오드 판매량 증가와 더불어 삼성 디스플레이의 콘톡담 OLED 향해 소재 공급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매출도 3분기 매출도 전분기 대비해서 한 14% 증가 한 259억이고 영업이익도 한 45% 늘어난 이제 57억을 기록할 거라서 실적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는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화권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플렉서블 OLED를 판매하면 할수록 덕산 네오룩스의 판매 물량도 증가가 예상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 13조 원 2025년까지 증설한다 그러죠. 거기에 따른 수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OLED 관련주에서 이제 장비 업체하고 소재 업체를 나눠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은요, 제가 요 방송 맨 뒤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는 OLED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분석하는 싶은 그런 것을 듣고 싶은 분들은요, 한번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보다는 소재 업체가 훨씬 수혜가 된다. 그 중에서 덕산 네오룩스가 실질적으로 주 거래처가 삼성 디스플레이다라는 언급을 해드리면서요, 유기물 재료 업체인 덕산 네오룩스 가장 큰 수혜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조금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소재 업체 중에서 한솔 케미칼을 말씀드렸죠. 좀 움직임이 더디지만은 그동안 한 5개월인가요? 한 4, 5개월 행보한 국면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국산화 거기에 따른 수혜도 된다라면서
한솔 케미칼 언급을 해드렸는데 한번 종목을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덕산 네오록스예요. 지금 한 350원 하락한 22,950원, 900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제 그제서부터죠. 예, 윗골이 24,150원을 고점 찍고 지금 3일째 음봉이 발생되고 있죠. 자, 당연히 이제 전고점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죠. 최근에 장 흐름이 한 3일 정도, 10% 정도 올라가면은 주가는 거의 조정을 받는다. 뭐 물론 그냥 더 치고 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접어주고 뭐 다시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또 접근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거래량이 200원 하락했는데 16만 8천 주예요. 그렇죠? 거래가 아주 급감하죠. 지금 현재도 1시가 넘었는데요. 150원 하락입니다. 150원 하락하면서 8만 5천 주. 그러면 어제 거래량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거래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은 전고점 52주죠. 그러니까 1년 연중 고점을 돌파하고 또 그렇게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했는데도 조정폭이 얕으면서 거래가 크게 터지지 않는다. 자, 이것은 매도세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오늘 뭐 아직도 한 2시간 좀 넘게 좀 남았기 때문에 뭐 더 여기서 밀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는 있다란요. 그런 판단이고 오히려 밀리면 한번 지지대가 어딘지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이제 조정받을 때 강력한 지지선에서 지지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지대가 주로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라든지 아니면은 전고점, 전저점, 그쵸? 아니면 이제 이동 평균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전고점 부분이 한 22,000, 뭐 500원에서 한 3,000원 사이에요. 뭐 그 정도 수준만 깨지 않으면 좋다. 그리고 이 종목도 보면 거의 이제 21선 타고 움직이는 그런 형태고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22,200원. 지금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는 뭐 한 22,500원 전후는 뭐 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거래량은 아까 말씀대로 감소하고 그래서 조정이 양호하다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그래서 뭐 3일째 빠진다고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다. 오히려 조금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매수 관점으로 지켜볼 그런 가격대 수준까지는 좀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긍정적인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할 게 이제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어저께 그러니까 그제죠. 예, 포스코 케미칼이 장중에 실적 발표했습니다. 지금 2차 전지들의 실적 발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전망이 되어 왔었죠. 그래서 그전에도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그래서 이 3분기 실적 나왔는데 매출액이 한 3,700억 정도 나왔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좀 늘었어요. 7.4%. 근데 영업이익이 279억으로서 전년 동기에서 한 15% 감소했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했죠. 이거에 따른 증권사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다 부정적이에요. 그런 관점. 하지만 이제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아주 부정적으로 썼고, 한 군데는 그냥 조금 약간 부정적. 두 군데는 그냥 지금은 나쁘지만은 전기차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좀 얘기죠.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보고서인데 어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조금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나중에 한번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어제는 이제 장 끝나고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실적 발표했죠. 이제 매출액이 1,520억 그래서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8%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좀 감소폭이 큽니다. 한 98억으로서 한 32% 감소했죠. 근데 이 에코프롬에 대한 실적 부진 얘기는 지난달 중순서부터 계속 나왔어요, 보고서가. 근데 어저께 실적은 나빴지만은 최근 1개월간 증권사 예상치, 전망치 92억보다는 약간 좋게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 실적 발표 이후 보고서는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포스코 케미칼만큼 그만큼 규모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걸 반증을 하겠죠. 한번 두 종목 우리가
예, 2차 전지주는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오히려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포스코 케미칼 오늘 200원 하락한 42,800원이죠. 요거는 뭐 분봉상으로 봐야죠. 이제 어저께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42,200원 전후 요 선만 지켜주면은 크게 부담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42,800원 약간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야 줘야지만이 조금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어제 수급상도 개인들이 한 15만 9천 주 순매수, 외국인 기관들이 한 8만 주씩 매도를 했네요. 오늘은 뭐 외국인 기관 소폭이나마 지금 현재까지는 순매수로 나오고 있죠. 뭐 약보합 수준이니까 뭐 그냥 실적 발표에 대한 여파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로 나가려면은 이 저점 수준, 아까 말한 42,200원 수준을 지지 여부를 보자. 어제 제가 이제 한 11시쯤에 방송을 해드렸으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뭐 올라가는 걸 보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손절가 42,200원을 지키면서 하자라는 말씀드렸죠. 지금도 거기에 대한 변함이 없다. 아직은 공격적으로 매매에 임할 필요는 없다. 지금 뭐 삼성 SDI라든지 LG화학들도요, 아직 2차 전지에 대한 확신이, 즉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죠. 그러면 가격대만 보고 그냥 20-30% 섬침의 물량만 조금 더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에코프로 BM, 지금 1250원 떴어요. 실적은 부진 발표 나왔는데 57,000원입니다. 아침에 조금 더 이제 상승폭이 컸었죠? 이게 얼마입니까? 오늘 장중에 51,800원, 한 4.7%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러면서 최근 고점 살짝 돌파했다가 지금 이제 지수가 이제 금요일 또 주말 효과를 앞두고 거래소가 벌써 10포인트 빠지네요. 코스닥도 3포인트. 그러니까 시장 전반이 약세로 반전이 되면서 지금 에코프로 BM에 대한 주가도 조금 흘러내리는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장 막판에, 그러니까는 내 종목에 대한 어떠한 악재라든지 수급 불균형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약세 흐름에 따라서 장 막판에, 그러니까 장중에 먼저 빠지는 것보다 장이 크게 빠져서 거기에 덩달아 뒤늦게 빠지는 것은 크게 부담이 없다. 뭐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시장만 조금 호전되면 그런 종목들은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어저께도 보면은 뭐 한 2% 정도 1150원 하락했지만은 개인들 순매수가 27,000주에 그쳤어요. 외국인 기관이 뭐 7,000주, 18,000주.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분명히 실적 발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또 부정적으로 나올 걸로 전망이 되는데 매도 압박이 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종목에 대한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 시장에서는 거기에 점수를 더 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관점이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매매하기에는 시장 반응이 아직도 별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냥 갖고 계시는 물량, 선침의 물량 한 30% 정도만 갖고 계시자. 여기서 뭐 꺾이는 모습은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본격적으로 지금 최근에 같은 것은 뭐 OLED라든지 5G라든지 그럼 아니면 뭐 스마트폰 부품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테마가 형성돼서 크게 가기에는 아직 2차 전지가 시장에서 반응은 별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 공격적으로 임하지 말고 그냥 바닥권이라는 인식 아래 그냥 선침의 물량으로서만 갖고 있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 반응은 좋은 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종목은 이제 두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적 분할한 두 개 회사죠. 두산 솔루스와 그리고 두산 포어셀입니다. 예, 이제 하나는 이제 이 OLED와 2차 전지용 이제 동박을 생산하는 회사고요. 또 이제 하나 회사는 이제 두산의 이제 원료 전지 사업부를 인적 분할한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OLED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료라든지 거의 비슷한 그런 맥락인데 뭐 큰 특징은 없습니다. 뭐 내년에 두산 솔루스가 연결 기준으로 뭐 매출액이 한 3,400억, 영업이익이 440억으로서요.
올해보다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두산솔루션 NH투자증권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두산 푸어셀에 대해서는 이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대해서 연료전지 시장 확대 전망이죠.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아침에 봤을 때 다 상한가, 신규 상장하고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죠. 두산, 푸어셀, 그쵸? 한번 지금 아침서부터 뭐 이거는 강하게 시작하자마자 올라갔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그쵸? 뭐 지금 상한가 잔량이 뭐 1100만 주니까, 뭐 이거 물량도 안 들어왔을 때고 거래량이 지금 36만 주, 그쵸? 아마 두산 솔루스도 그럴 거예요, 그쵸? 2800만 주 쌓여 있네요. 뭐 그냥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걸로 그냥 기다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 관심은 가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관심 종목에 적어놓고 이 주가가 어떻게 올 때 조정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를 보면서 그때 접근을 하면 된다. 어떤 시장 새롭게 상장했는데 두 종목 다 상한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뭔가 커다란 재료가 시장 반응이 뜨겁다. 라며 그러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 한번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드는 그러한 위치에 오는지 안 오는지 보면서 한번 지켜보자라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RFHS의 5G죠. 내년 매출 본격 반영해서 목표 주가 상향이죠.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RFHS 5G. 우리가 5G에서 이제 HFR하고 RF텍 이렇게 한 3종목 정도.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것이 서진시스템이죠. 한 이틀 동안에 세 군데 증권사에서 아주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최근에 아마 5G 중에서 주가 흐름이 가장 뛰어나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RFS인데 아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이겠지만요. 내년 5G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목표 주가를 25,000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은 중립이네요. 매수 관점은 아니네요. 그죠? 내년 매출액이 한 2,300원으로서요. 올해보다 한 99% 거의 100% 증가할 걸로 보고 영업이익도 466억 86% 증가하는 실적이 상당히 좋죠. 중국의 5G 기지국 장비 발주 확대 화해양 매출이 많이 증가할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이제 5G에 대한 기술 수출이 삼성전자하고 SK텔레콤이 일본에 좀 계약을 맺었습니다. 중국도 이제 상용화를 아마 다음 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라는 거죠. 지금 예약을 받았는데 요 보고서도 한 열흘 전에 나왔는데 벌써 500만 계약이랍니다. 500만 대. 그러니까는 앞으로 상용화되면은 중국 쪽에 매출이 크게 나를 거다. 그러면 이 RFHC는 중국발 매출 기준이 상당히 크다. 그럼 거기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 잠깐 기사가 나왔었죠. 리포트에. 내년 화해양 매출액 전망치를 450억에서 995억으로 확대했다. 한 2배 이상 중국 쪽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얘기가 상당히 긍정적이죠. 또 삼성전자 쪽에 내년 매출액 추정치도 450억에서 799억으로 상향했다. 최근 수주에 성공한 기지국 지뢰관련 트랜지스터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돼 삼성전자 내 RFHS의 점유율이 증가할 전망이다. 그죠?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에 상당히 실적이 크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한번 차트 모양 지금 어떻게 주가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한 750원 하락하면서요. 42,300원. 그죠? 그러니까 이날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는 이 음봉 나왔을 때 10월 14일 날 거래량도 140만 주. 그죠?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 아마 이날도 좋은 보고서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음봉이 발생할 게 아니라 이런 음봉이 양봉으로 됐어야지 최근 고점인 48,600원을 돌파를 하고 치고 나가는데 오히려 치고 나갈 자리에서 음봉이 크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도 오전에 하락하다가 막판에
낙폭을 축소를 하면서 이제 밑꼬리를 달아줬죠. 우리가 이제 이날에도 아마 장중에 방송을 통해서 실적이 앞으로 크게 좋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밀릴 건 없다. 단순히 이 10월 14일 날 음봉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훼손이 된 겁니다. 주가 상승에. 훼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간 조정이라든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박스권을 이렇게 가능성이 크다 그랬죠. 뭐 한 4만원에서 4만 5천원에 갇힌 모습이 되는데 최근에도 주가도 뭐 소폭 올랐다가 오늘 다시 되밀리는, 그죠? 아마 그런 움직임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는 말자. 그렇다고 뭐 이것이 오늘 빠져서 다시 또 본격적인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서진 시스템은 상당히 좋죠. 그렇죠? 그냥 최근에 보고서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뉴스 특징들을 분석하는 이유는요. 그 증권사에서 나왔던 리포트를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한 군데 증권사에서 나오는 것보다 여러 증권사에서 좋은 긍정적인 보고서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최근에 가장 이슈화되는 것이 5G 중에 서진 시스템이다. 오늘도 7% 정도 올라가면서 뭐 한 26,000원대에서 지금 한 35,500원대니까요. 한 20%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뭐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여기서 뭐 좀 조정을 받는다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G에 대한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아진다. 뭐 서신스템의 보고서 뭐 어제 그제 계속 언급을 해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 끝나고 오늘 테마별로 한번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면 이제 동성 화인텍이에요. 이게 이제 본행제는 선박에 본행제 만드는 거죠. LNG선에. 최근에 조선업종이 자꾸 움직이려는 그러한 모습은 나와요. 근데 지금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시장 종합지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치고 갈 때는 됐어요. 지금 뭐 수주권이라든지 상당히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업종이 그동안에 얼마나 실적이 나빴고 뭐 안 좋은 얘기 얼마나 나왔습니까? 근데 그것이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 라는 내용이고, 뭐 동성 화이트 아마 우리가 한 3주 전에도 아마 한번 보고서가 나와서 언급을 해드린 것 같은데, 동성 화이트는 국내 최초 LNG 본행제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올해 상반기 수주 잔고만 해도 4,300으로써요. 지난해 상반기 수주 잔고 1,700보다 한 2배 이상 크게 증가해서 성장성이 전망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예상 실적이 매출액이 한 2,500억에서 한 600억 정도, 영업이익도 한 250억에서 70억 정도로 상당히 좋아진다. 그런 내용인데, 한번 동성 화인텍 한번 볼까요? 예, 오늘 윗골이 너무 많이 달아졌네요. 지금 한 5일 정도 조정을 받고 오늘 한 4.7%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보합권으로 되밀렸는데 한번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그죠? 위에서 거래가 크게 터졌네요. 오늘 거래량이 좀 그렇죠? 오늘 거래량도 적은 편이 아니죠. 어제 종일 거래량이 뭐 한 18만 주인데 지금 현재 22만 주. 그러면은 뭐 최소한 오늘 30만 주 이상은 터진다라는데, 예, 근데 윗골이 좀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동성 화인텍 일단은 관심 종목에서 뭐 그렇게 우리가 채택할 필요는 없다라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인텔리안테크죠. 적외도 위성 인터넷 성장 수혜에서 하나증권에서 나왔어요. 뭐 이제 이것이 이제 지난번 1일 때도 나왔죠. 인텔리안테크 우리가 그때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뭐 큰 없이 이제 가점 상태고 또 이제 원웹이라는 이제 글로벌 적외도 위성통신망 구축 산업을 추진하는 기업인데 이 회사하고 파트너사로 결정이 됐다 그러죠. 근데 이 회사가 원웹이라는 회사가 2년 내
600여 대 이상의 소형 위상을 발표할 계획이죠. 그럼 거기에 따른 지상 안테나 수요도 증가하면서 인텔리안 테크에도 수혜가 된다. 그렇죠?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얘기죠. 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여기서 조금 더 하나 추가가 되죠. 예, 원회분 이달 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고정식 소형 안테나 사용자 단말기 150만 개를 운영 허가를 신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뭐 아직 신청을 한 거니까는 아직 이제 승인은 안 났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나오면은 이 원앱하고 파트너 사이에 있는 인텔리안 테크에 대한 실적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인텔리안 테크의 내년 매출액이 한 1665억으로서 한 29% 증가할 거 보고 영업이익은 한 73% 증가한 220억 정도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긍정적인 보고서가 지난번에도 나오고 이번에도 나왔는데 그때는 반응 좋았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어떻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딱 얘는 보고서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보고서가 있으면 바로 반응을 해주네요. 시장이 좋습니다. 지금 5.5% 2,000원 떴네요. 39,300원이 있죠. 거래량도 18만 주, 어제 11만 주인데 증가는 뭐 그런 관점에서 인텔리안 테크 좀 조정을 받고 이게 언제입니까? 조정받을 때가 10월 15일이네요. 그렇죠? 자, 15일에 7.5% 빠질 때 11만 주 개인이 되셨고 외국인 기관들이 7만 주, 4만 주 팔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소화를 해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 수준 개인이 오늘 11만 주 이상 조금 모습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꼭 뭐 7, 8만 주도 상관없죠. 그 여부를 오늘 장 끝나고 한번 지켜보자 라는 말씀드리고 뭐 일단은 관심 종목엔 어때? 뭐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 그냥 갖고 계시는 분만 조금 끌고 가자. 최근에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서가 증권사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한 군데 증권사에서 같은 종목을 뭐 격일이라든지 뭐 2, 3일 격차로 두고 나오는 거는 의미가 없는데 증권사가 다른 데서 같은 보고서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런 이제 시장 반응이 좋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자, 인텔리안 테크 일단은 관심 종목에는 계속 보면서 지켜보면서 타이밍만 노리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점 확인한 건설주, 해외 수주로 실적 반등 노린다. 그랬어요. 뭐 삼성물산, 대우건설,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 지혜건설, 대림산업인데 이제 3분기는 아마 실적들이 좀 부진할 거예요. 지금 나오면 매출이 한 19조 5천억이 5개 회사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감소할 걸로 나오고 영업이익도 1조 1천억 정도인데 조금 감소하는 걸로 나오죠. 이제 이렇게 이제 건설업종의 매출이 조금 줄어드는 거는 이제 주택 분야 일정 연기에 따른 매출 공백 그리고 이제 해외 수주 부진이라 그러죠. 그렇지만은 3분기 누적 분양 물량과 분양 가격을 고려하면 업종 주택 매출은 올해를 저점으로 2019년 연간 분양 물량은 36만 6천 세대로서 전년 대비해서 한 21% 급증하면서 실적이 좀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해외 건설도 좋아진다라는 얘기인데 한번 건설업종 볼까요? 최근에 나왔던 것이 대우건설이 나왔었죠. 저 아프리카 쪽에 나이지리아인가요? 그쪽에서 무슨 수주권 나오면서 이날이죠. 9월 16일 날 한 12% 정도 떴던 날. 거래량도 뭐 620만 주 상당히 많이 터졌죠. 근데 의미는 있어요. 예, 대우건설이 쉽게 꺾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갭을 거의 메꿔줬고 서서히 다시 상반향 트는 모습. 대우건설 우리가 그리고 수급을 보십시오. 수급도 어제만 개인들이 한 10만 주 샀지 최근에 개인들 매도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주가는 조정을 받는데 근데 오히려 최근에 주가를 크게 뛰어 올렸던 그 가격대 이상으로 근데 아까 말한 대로 9월 16일인데 이날 개인들이 170만 주 팔았어요. 그러고도 계속적으로 주가는 좀 올랐다가 좀 조정을 한 달째 받고 있는데 한 달 내내 개인들 매도다. 그러면 이 종목의 주인들이 계속적으로 물량을 걷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수주권, 해외 수주권의 재료가 단발성이 아니라 연속성을 갖고 있다. 그죠? 그러면
대우건설, 지속적으로 관심, 현대건설, 그리고 대림산업, 그리고 GS건설이죠. GS건설 빼고는 뭐 대림이라든지 현대라든지 거의 뭐 차트 모양이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양상.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탈피하는 모습들이죠, 그렇죠? 예, 그 중에 아까 말한 대로 대우건설이 9월달에 수주권, 해외 수주권으로 인해서 한번 먼저 움직였고 가격 모습을 갖춘다, 그렇죠? 조금 공격적인 투자가분들은 건설 업종 중에서 대우건설을 관심 종목에 놓고 타이밍만 보면서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건설 업종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한 이제 조선 업종, 동선 화행텍이라든지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이 옛날에 이제 현대중공업입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대우건설은 좋은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요. 오늘 아침 방송이 조금 늦어졌지만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고 강연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댓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한번 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들 수고들 하셨습니다.